덕산 네오룩스 2022년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2023년 말 매출을 예측하는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매출은 7.7%, 영업이익은 4.9% 감소했습니다. WCAI 회전율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회전율은 5.6회전으로 산출이 됐습니다. 먼저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요. 매출은 1767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7.7%가 감소했습니다. 그런데 재고자산은 더 감소를 했습니다. 매출 원가가 5.3%가 감소했으니까 실질적으로 매출 원가는 증가했다, 이렇게 되죠. 그래서 그 매출 총 이익이 그 12% 정도 내려갔고, 판매관리비 빼니까 영업이익은 449억 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2%가 하락을 했습니다. 이것이 이제 원가 회계가 결산된 내용이고요.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으로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843억 원으로서 7.7% 똑같이 내려갔습니다. 이렇게 동일한 비율로 내려가는 거는 아주 매우 드문 현상인데요. 요거 가지고는 이제 원재료 가격 추이가 어떻게 됐다 하는 것은 추론이 좀 불가능하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운영비용을 10.4%가 감소가 됐어요. 그래서 운영비용을 줄여 TOE 생산성이 향상됐다.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. 매출이 감소했지만은 생산성이 TOE 생산성이 2.03면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말하자면은 영업이익 구조를 가지고 있다, 이런 얘기죠. 스루풋 영업이익으로는 472억 원으로서 4.9% 감소한 거로 나타나는데,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22억 7,500만 원이 더 많게 이익이 난 실적입니다.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.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81억 4,900만 원이 감소한 것이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많이 난 것에 대한 원인이 되겠습니다.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A, B 합친 것이 매출원가 재료비로서 3.8% 감소를 했습니다. 그리고 운영비용은 10.4%를 감소시켰습니다. 운영비용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것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는데, 이 가공비도 9.5% 금액이 감소를 했고요. 그러나 총 제조비용에 대한 비율로는 1.9%가 상승을 했습니다. 요거로 봐서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을 했다, 이렇게 추론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. 이 총 제조비용은 이 매출원가 더하기 재고자산의 변동액으로 산출해낸 총 제조비용이 되겠습니다.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PQ 총 제조 비용에서 잔잔하게들 차이가 3년 연속 나는데, 이것은 말하자면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의 차이로 금액은 나타납니다만은, 이 갭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재고자산 명세를 아무리 훑어봐도 합리적으로 추적할 단서는 찾지를 못했습니다. 요게 좀 찜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.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은, 그리고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은 일치를 하고요.
운영비용에서 인건비가 157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2.7% 금액상 증가를 했고 직원 수는 4명이 증가했습니다. 그런데 2021년에는 47명이 크게 증가를 했었습니다. 평균 임금은 인당 6,420만 원으로서 1% 정도 임금 인상 결과가 나타났고요. 그 다음에 인당 평균 매출액은 거꾸로 9.2% 떨어졌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것을 비교해 보는 이유는 인건비 등은 상승을 했는데 그거에 상응해서 직원들의 기업에 대한 기여도는 떨어졌다,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어요. 지급 수수료 18.1% 감소했고 외주 가공비가 무려 57.5%가 감소가 됐습니다. 그런데 전력비가 36.8% 증가를 한 게 독특하게 나타납니다. 가정용 전력은 아직 정상적으로 인상시키지 못하고 있으나 산업용은 2022년 기인상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. 인당 매출액이 감소했다고 급여 깎을 수는 또 없는 게 이제 기업의 현실이겠죠. 경영평가 지표로서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5.6회전으로 상승을 했습니다. 그리고 스루픈율도 상승을 했습니다. 일단은 이렇게 동일 방향이면은 투명하게 가정을 세울 수 있는데 입증을 하려고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상승 또는 유지로 입증해야 된다. 이것은 원재료 가격 하락은 비성분의 총 제조 비용에 대한 가공 비율과 재료 비율의 차이로 인해 가지고 원재료 가격은 하락했을 것 같다 라는 것은 인정될 수 있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요것은 이 금액으로 단가로 비교하는 게 아니고 원재료 가격이 매출 재료비 쪽에서 7.7% 감소했다면은 재료 비율을 곱하면은 판매 가격 상승이 이 하락 요인이 5.6% 되는데 매출액이 더 감소한 것을 보면은 판매 가격도 하락하지 않았겠느냐, 이런 또 추정을 해 보는데 여기에 입증 출원가는 약간 그래서 이것은 비유적인 거죠. 단가 흐름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. 단가에 의한 원재료 가격 추이와 제품 가격 추이는 좀 시도를 하다가 가중 평균이 정상적이어야 되는데 단순 평균이나 또 회사가 제시하는 어떤 리스트를 가지고는 그 전체를 상징할 수는 없다 해서 제가 좀 검증을 포기한 입장이고요. 어쨌든 WCI 회전율 상승이 TOE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,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. 이제 뭐 가격이 어떻게 매출이 내려갔다 하더라도 매출 감소로 비록 스루픈 영업이익액은 감소했어도 생산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가 넘어버렸죠. 이만큼 저는 재고 회전율의 상승이 기업의 이 영업 이익을 창출하는 데 크게 기여를 하는 아주 최대 변수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현금 재무 지표로서 캐펙스 자본적 투자는 223억 원이 투자가 됐어요. 매년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고 있네요. 그리고 종속기업 비율이 7.1%로 상승을 했고 EAT 현금 순이익은 566억 원으로서 현금 수익률은 16.4%, 전년보다는 4.6%가 감소했습니다. 채권자한테 약간의 차입이 더 일어나 가지고 레버리지율이 7.3%인데 이것은 투하자본이 내려간 것은 투하자본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해석이 됩니다. 이자율이 좀 낮게 산출이 되고요. 주주 잉여 현금 흐름은
이익배당 성격인데 이 전년도에 그 470억의 그 이 돈이 더 들어온 것은 유상증자 성격이 되겠습니다. FEM 최종 69억 원의 현금을 벌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현금 버퍼율은 매우 높게 가지고 있습니다. 거의 100%, 50% 이상이면은 50% 이상이라도 충분히 안정적인 선인데 거의 뭐 100%선 2배 정도 그 현금성 자산은 확보하고 있습니다. 이익 잉여금률은 125.9%로서 27.7%가 증가했습니다. 2022년도 실적을 가지고 2023년도 매출액을 예측해 보면은 먼저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재고의 감소는 결과적으로 가공비 배부가 적어지므로 판매가를 크게 인상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을 한다. 계획을 할 때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. 그래서 이 경우는 재고가 감소가 된 상태에서 이 계획을 세워보는 거거든요. 변수들이 전년도만큼 그 정도 수준으로 변한다고 보는 수준입니다. 그래서 이게 어떤 계약 단가라고 비유를 한다면은 17만 5천 원에 계약을 한다 그러면은 41,153원이 남는다. 일단 이거로 만족을 하자. 이렇게 이제 되는데 실적보다는 좀 떨어지는 거로 이렇게 이제 예산이 예측이 됩니다. 그런데 이 경우는 재고를 감소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렇다면은 그 재고를 20% 증가를 시킨다면은 매출액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495억 원으로 그 증가를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전년도 실적보다는 뭐 더 이익은 낼 수 있다 이렇게 되지만은 원가 회계라는 것이 재고의 증가는 이익의 증가, 재고 이익을 실제 이익에서 더 추가로 그 이익을 증가시킴으로써 이익이 부풀려지는 그런 모순된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. 산식을. 그렇게 해서 이 스루프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 재고를 줄여 가지고 이 말하자면 생산량을 늘린 게 아니고 생산을 적당히 하고 매출이 더 일어나서 재고 뭐 매출이 더 늘어났다기보다도 매출은 줄었지만은 생산을 좀 억제해 가지고 물건이 출고됐기 때문에 재고가 줄었으니까 매출 재료비는 증가한 폭이 되겠죠. 그런 비례로 그 원가 회계처럼 그런 비율로 예측을 해보면은 이게 단가 이 납품 단가라고 보면은 원가 회계보다는 좀 비싸게 그 예측이 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원가 회계가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17만 5천 원으로 만약에 계약을 하면은 남는 이익은 좀 작게 나오게 됩니다. 그러면은 이거의 이익을 더 어떻게 추가로 낼 수 있을 거냐 하는 것은 결론은 이것도 결과적인 얘기입니다만 재고 회전율을 6.5회전까지만 올려보자. 이걸 성공을 시켜보자. 결론적으로 매출을 더 좀 이 매출극이 애드되는 효과를 내는 거죠. 그렇게 되면은 뭐 이 100만 원 단위로 다시 환원해서 얘기하면은 2천억 원 정도 그 매출이 일어나면은 한 529억 원 정도 영업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. 그러니까 그 스루풋 회계 관점에서는 하나의 그 회사에 제시하는 목표로서는 재고 회전율 상승 목표를 그 회사 전체 공동 목표로서 가져가야 된다. 물론 이제 1차적으로 스루풋을 증가시키기는 결국 판매 가격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게 더 중요하긴 합니다만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은 성격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주가는 43,600원으로서 4,500원이 상승했습니다. 그리고
장부 가격 대비 336%밖에 되질 않습니다. 그러니까 거꾸로 장부 가격 대비는 내렸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그 자산이 총 자산이 증가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자본이 이익 잉여금이 증가하는 바람에 이렇게 그 장부 가격은 내려간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덕산 하이메탈이 36.67%를 가지고 있고 이준호 씨라는 분이 16.14%. 외국인이 그래도 5% 이상으로 거의 한 7%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일부라도 벗어나는 길이 있다면 경영에서 말하는 인적 자산을 수치로 표기할 방법을 찾아 무형자산을 크게 증가시켜야 마땅하다라고 제가 표현을 좀 하고 싶은데, 또는 영어권이라고 또 얘기할 수 있는 거죠. 이게 이제 뭐 개인적인 사업에서는 뭐 식당 하시는 분이라면 임차인이 지급하는 권리금이라는 거, 그 권리금을 주고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. 식당 차릴 때 이런 거와 같은 건데, 이게 이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어떤 레시피 같은 거, 뭐 음식 만드는 레시피보다도 거기에서 그동안에 장사를 잘 해왔던 여러 가지 노하우 등 그런 걸 모두 포함하는 거겠죠. 이 회사는 의외로 무형자산이 좀 나름대로 높게 평가가 돼 있어서 이런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전에 이 스루프트 회계를 분석하기 전에 야후 파이낸스를 통해서 미국 기업들을 재무 지표를 분석을 해본 적이 있는데, 미국 기업들은 상당히 무형자산, 인탱지블 어세트라고 돼 있죠. 이것들을 상당히 많이 높게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. 잘은 몰라도 회사의 주가가 높다고 한다면은 어떤 기업 가치를 높게 본다니까, 그것도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은 좀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. 아마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회계 기준에 의해서 무형자산을 잡는 것, 또 영어권이라고 할지 이 무형자산에 대한 어떤 게 규제가 좀 뭐 있는 것 같은데, 사실은 어떤 기업 가치를 반영하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. 아까 이 주가는 올랐는데 장부 가격 대비로는 내려갔거든요. 그런 걸 봐서는 시세나 이 시장 가치에 의해서 반영이 되는 부분이 저는 무형자산 성격이라고 저는 그렇게 연계해서 기업 가치 평가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,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.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